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도 어느덧 2월일 절반이 지났네요. 지난 2월 4일은 입춘이었죠.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은 첫 번째 절기인 만큼 각 가정에서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입춘 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쓰인 입춘첩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여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봄 햇살처럼 밝고 행복한 웃음꽃이 늘 피어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동백실버대학은 어르신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건강체조와 실버댄스를 신나는 노래에 맞춰 함께 하시고 이어서 손가락 체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노래에 맞춰서 건강체조를 해볼 건데요. 일소일소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는 한 번 손을 내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건강체조 함께 하시면서 힘껏 웃으시고 젊어지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쭉 뻗어주시고 왼손은 가슴에 얹어주시고 다시 반대로 왼쪽 손 올리시고 오른손은 가슴에 올리면서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동작은 오른손을 정면으로 쭉 뻗어주시고 왼손은 다시 가슴에 살짝 얹고 다시 왼손 쭉 뻗어주시고 오른손은 가슴에 얹고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박수 치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먼저 하나 둘 신나게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 동작은 양손을 이렇게 맞대고 오른쪽 어깨부터 살짝 얹어주세요. 신나게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인데요. 화이팅하는 동작입니다. 힘차게 화이팅 해주시고 다시 손을 이렇게 쭉 펴주십니다. 화이팅 해주시고 쭉 펴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펴주시고 동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에 맞춰서 신나고 즐겁게 체조해보겠습니다. 세상사 스무고개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시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구비구비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시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힘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채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손가락 체조를 가르쳐줄 유동희 강사입니다. 손가락 체조는 손노동이 아니라 손운동법입니다. 손을 많이 쓰면 우리 뇌가 자극이 되어서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손에는 많은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근육을 씀으로써 우리 뇌가 자극이 되고 활성화되는 운동법인데요. 자, 우리 경락에 보면 경락이 잘 흐른다, 기가 잘 통한다, 이 말 아시죠? 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뇌가 자극이 돼서 활동이 잘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을 자주 쓰고 손을 운동하게 되어지면 우리 뇌의 3분의 1이 자극이 되어서 활성화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젊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손 마사지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손이 약간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데요. 그래서 손을 펼치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펼치면 그냥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 마사지를 하는데요. 자, 우리 손을 뒤로 엄지부터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자, 두 번째 손가락. 자, 그 다음 손가락 천천히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손가락까지. 그렇다면 자, 반대 손가락도 해볼까요? 한 개씩 따라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자, 다섯 번째까지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손을 한 손가락씩 이렇게 주먹을 쥐고 주물러 줍니다. 자, 주무르게 되면 자,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죠. 자, 그것처럼 36.5도의 온도를 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주물러 줍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설거지를 많이 한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청소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서 손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냉기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나의 36.5도의 온도를 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문질러 주는 건데, 주물러 주는 건데요. 자, 왼손 마지막까지 주무르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는 손가락 있겠죠. 조금 더 주물러 드리면 됩니다. 자, 반대 손도 주물러 주세요. 우리 오른손은 더 좋을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왼손이 더 차가운 사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갈수록 더 차가워지시는 분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주물러주면, 꽉꽉 주물러주면 어떤 때는 트림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세요. 이제는 손가락 이름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입니다. 아시겠죠? 엄지. 자, 두 번째 손가락은 금지. 자, 세 번째 손가락은 중지.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 이거 잘 안 외워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지, 금지, 중지.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거든요. 약지. 그러면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이거는 소지라고 합니다. 왜 소지일까요? 코도 후비기도 하고 귀를 후빈다고 해서 소지가 아니고 작다고 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름을 외웠는데 우리 숫자 세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펼쳐서 손가락 접기를 합니다. 같이 엄지부터 세면서 손가락을 접는데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펼치면서 또 한번 셀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가락이 펼쳐지지 않지만 이런 작은 소근육을 운동함으로써 나의 뇌를 자극시키고 운동하는 법이라서 이 손가락 체조는 얼마든지 집에서 TV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손가락 이름을 금방 잊어먹지는 않았겠죠? 자, 첫 번째 엄지부터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엄지 붙이고, 자, 금지 붙이고, 중지 붙이고, 약지 붙이고, 소지 붙이고. 오, 저기 어르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잘 붙였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떼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소지를 떼고, 약지를 떼고, 중지를 떼고, 금지를 떼고, 엄지를 떼주세요. 오, 잘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붙이는 대로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자, 소지 붙이고,
자, 작은 소지부터 붙여봅니다. 소지 붙이고, 약지 붙이고, 중지 붙이고, 금지 붙이고, 엄지를 붙였습니다. 자, 저처럼 다 붙여졌나요? 자, 붙여졌으면 지금부터는 자, 금지를 한번 떼볼까요? 자, 금지 떨어졌나요? 자, 그러면 약지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약지가 몇 번째 손가락이죠? 자, 약지를 한번 떼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소지 한번 떼고, 중지 떼고, 엄지를 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엄지 붙이고, 금지 붙이고, 중지, 약지, 소지. 그러면 지금은 자, 중지를 한번 떼보세요. 중지 잘 떨어졌나요? 자, 엄지도 한번 떼보세요. 자, 엄지 떼고, 그 다음에 소지 떼고, 자, 나머지 약지 떼고, 금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숫자를 잘 세웠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이 엄지손가락에다가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을 한번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금지 붙이고, 중지 붙이고, 약지 붙이고, 소지 붙이고. 자, 금지 한번 붙여볼까요? 금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약지. 약지가 어디 있죠? 여기 약지예요. 자, 소지. 맞아요. 이게 소지예요. 잘하셨어요. 자, 중지. 예, 가장 긴 손가락이 중지죠? 예, 잘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한 동요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마사지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간단한 동요 퐁당퐁당 노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자, 헷갈리기도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루에 20분 정도만 하시면 날마다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력이나 몸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손 그냥 계시지 말고 마사지도 하시고 숫자도 세알리시고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 함께 체조도 하고 댄스도 하니까 너무 즐겁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손가락 체조 틈나는 대로 많이 하시고 나날이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구연동화 이상한 샘물을 듣겠는데요. 어떤 샘물인지 궁금하시죠? 이어서 트롯 노래 12줄 사랑님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실버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카데미를 진행할 강희정입니다. 동화구연의 시초는 오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던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화룻가에서 밤을 구우면서 들려주던 효성지극한 돌쇠 이야기, 할머니 무릎을 베고 어리광 피우며 듣던 귀여운 도깨비 이야기. 저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어느덧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어르신들도 동화 구연을 배워서 동화를 들려줄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할 동화는 전래동화 이상한 샘물입니다. 출판사 여원미디어, 글 김경화, 그림 박지윤. 그럼 행복한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상한 샘물. 옛날 한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저렇게 착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에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심술 많고 욕심 많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저러다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누가 아니래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고약한 할아버지를 욕했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어이구 허리야, 조금만 젊었어도 나무를 더 많이 해올 텐데.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젊었어도 영감 따라 산에 오르련만. 그날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날아왔을까?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의 지게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허허, 녀석 소리 한번 걷구나. 파랑새가 뽀로록 날아올라 날갯짓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꿈을 꾸듯 파랑새의 뒤를 따라갔지요. 할아버지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파 더는 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 파랑새가 나무에 내려앉는데 그 밑으로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고 있네요.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받아 꿀꺽꿀꺽 달게 마셨어요.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에구,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너럭 바위에 벌러덩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날이 저물고 어느새 저녁달이 둥둥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웃에 사는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웬일인지 우리 영감이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날이 어두워 그러니 함께 우리 영감 좀 찾아 나섭시다. 이 밤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일 없어. 역시나 고약한 할아버지는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어둑어둑한 밤길을 한참 걷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웬 젊은이였어요. 할머니는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지나치려는데 젊은이가 할멈, 나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젊은이를 훑어보았어요.
나라니까 그러네. 오시며 지게하며 할아버지인 게 분명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래? 영감 얼굴 좀 봐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쭈글쭈글하던 얼굴이 팽팽해졌고 구부정한 허리도 쭉 펴졌고 힘도 불끈 솟았지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가다가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세상에, 그럼 그 샘물을 마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멈도 그 샘물을 마시구려. 나만 젊어서야 되겠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샘물을 마신 할머니는 곱디 고운 색시가 되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어진 부부를 찾아가 매달렸지요. 어떻게 하면 젊어지는지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산속에 이상한 샘물을 마시고 이렇게 됐다오. 이상한 샘물? 그게 어디에 있어? 젊은 부부는 샘물이 있는 데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커다란 나무 밑에 정말 맑은 샘물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이게 바로 그 샘물이랬다. 할아버지는 젊어지고 싶은 욕심에 샘물을 퍼마시고 또 퍼마셨어요. 그날 밤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를 찾아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였고 응예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 아기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영감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었나 보. 젊은 부부가 아기를 살짝 안아 올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벙긋벙긋 웃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키웁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부부는 귀여운 아기를 얻게 되었고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자라게 되었대요. 젊어지는 샘물?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요? 이런 샘물이 이 지구의 어딘가에 있다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지요. 모두 젊어져서 오래오래 살려고 할 테니까요. 마음 고약한 할아버지처럼 억지로 젊어져서 오래 살려는 것보다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 실은 가야금 소리, 한 줄을 둥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둥기면 살맛이 절러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사랑 사랑 내 사랑아
12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그곳 간장에 타는 소리 한 줄을 튕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튕기면 살맛이 절러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둥둥 내 사랑아 12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우리 어르신들 이상한 샘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샘물 좀 마시고 좀 더 젊어지고 싶으신가요? 욕심쟁이 영감님처럼 많이 마시면 갓난아기가 돼서 곤란하니까 저는 조금만 마시고 딱 10년만 젊어지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복한 마음을 심어주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박영선 학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모친님들, 부처님들,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립된 사람을 두고 우물안 개구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세상이 있는데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늘 자기 좁은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고립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물안 개구리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으면은 그 우물 안의 세계가 다 세계인 줄 알고 우물 밖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물 밖에 나와 보면은 정말 이 아름다운 꽃도 있고 또 과일나무에 맛있는 과일도 많이 열려 있고 또 우물 밖에 나와 보면은 정말 세상에 멋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물 안에서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우물 밖의 세계를 모르는 거지요. 사람도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늘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물안 개구리다, 또 마음이 고립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이렇게 사시고 또 마음이 기쁘고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정말 삶을 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고립이 되어져서 내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과 내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많은 내 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가 굉장히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굉장히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고 정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높음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50년대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1960년대는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서울역에 지게꾼들이 참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내리면 지게꾼이 막 달려가서 그 지게 위에다가 짐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에 짐을 다 얹어놓고 이제 지게에 짐을 이렇게 묶으면은 그래 이 짐 주인님 어디로 짐을 운반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예 저기 어느 동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 지게꾼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게꾼이 짐을 지고 이렇게 갈 때 짐 주인이 그 뒤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그 지게꾼 그 아저씨에게 그 주인이 말을 건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저씨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 정말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아저씨가
좀 험한 일을 하고 사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이렇게 들으면은 이 지객꾼은 마음이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짐을 지고 다니면서 겨우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입에 이렇게 밥 먹고 삽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해서 일을 시작해야지요 하면서 이 지객꾼은 은근하게 자기를 막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짐 주인이 뒤를 따라가면서 아이 그렇죠. 내가 보니까 아저씨는 이런 짐을 지고 다니실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시니까 좀 사는 게 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이 지객꾼 아저씨는 금방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곧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그 짐 주인이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아저씨를 자꾸 이렇게 칭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그래 어떻게 얼굴도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시고 참 보니까 자꾸 이렇게 칭찬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이 지객꾼 아저씨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날 이 지객꾼 아저씨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삶을 살면서 남에게 칭찬을 들어보거나 뭐 잘났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그날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짐을 한 짐을 잔뜩 이렇게 맸는데도 그 높은 언덕을 금방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아저씨가 그 도착 지점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저씨 오늘 짐값이 얼마입니까? 오늘 짐값 7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짐 주인이 아이고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아이고 돈이 보니까 5원밖에 없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 옆집에 가서 돈 2원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막 빌리러 가려고 하는데 이 지객꾼 아저씨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 놔두세요. 그 뭐 2원 그거 내가 더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5원만 받아도 됩니다. 놔두세요 하면서 7원을 받아야 되는데 5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2원이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자기 자신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자기 자신이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허무해져요. 마음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또 은근하게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맞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은근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실수할 때도 참 많고 잘못할 때도 많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한 것은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칭찬들은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요. 반대로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뭔가 부족했고 뭔가 잘못했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어른을 한 분 계시는데 이 어르신이 지금은 나이가 한 80살 가까이 이렇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 3등을 한 거예요. 3등을 해서 시험지를 들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오늘 우리에게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참 그놈냐 하면서 이 할아버지도 손자가 시험을 잘 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손자를 칭찬한 거예요. 그래 제가 아는 그 지금 어르신이 나이가 80살이 되셨는데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칭찬함을 들은 그것이 지금도 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잊어버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칭찬했던 소리,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 그런 것들은 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자기라는 세계 속에 점점 이렇게 고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립이 되어져 가는데도 고립이 되어져 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인이 김치를 담갔는데 그날 김치를 담갔는데 이 가족들이 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오늘 김치 맛있다. 김치 오늘 잘 담갔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인이 그 부인이 기분이 좋은 거죠. 야 나는 은근히 속으로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이야. 그래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마음이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부인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부인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잘난 사람이니까. 자기는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보거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거나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인은 자기라는 세계 속에 자꾸만 이렇게 고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립이 되어져 가는데도 사람들은 왜 고립이 되어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고립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 안에는 행복하거나 감사하거나 평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고립된 사람의 마음은 보면은 마음이 항상 불평스럽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원망과 근심과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서 마음이 고립이 되어지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보면은 뭐 강이나 이런 바닷가에도 다리가 많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강에 다리가 없고 이 배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너주고 그런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많았어요.
어느 강에 이 뱃사공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뱃사공은 그 동네 사람들을 강을 이렇게 건너게 해주는 거예요. 짐도 실어주고 사람도 배에 타서 강을 건너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뱃사공은 그 뱃삭스를 받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이제 뱃사공에게 어떤 손님이 배를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 이 손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시골 동네에 살던 이런 사람인데,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이 동네를 떠나서 저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어떤 박사가 되어서 가지고 고향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 이 박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야, 고향이 너무 정겹고 너무너무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를 젓는 뱃사공을 이렇게 봤어요. 뱃사공을 보니까, 야, 저 뱃사공, 저분은 내가 이 고향을 떠날 때 그때도 뱃사공이었는데 지금도 이 노를 젓고 저런 뱃사공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이 박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님이 그 뱃사공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사공어른. 예, 박사님. 예, 사공어른은 철학을 아십니까? 그 박사님이 뱃사공에게 철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이 뱃사공 어른이, 예, 나는 이 강에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 노 젓는 거는 알지, 이 철학이 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아이고, 우리 어르신, 이 철학을 모르시다니요. 인생 자체가 철학인데 철학을 모르신다니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은 철학을 모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인생이 4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이제 이 마음이 뭔가 떨떠름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뱃사공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노를 이렇게 열심히 저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 박사님이 그것도 뱃사공을 또 불렀어요. 아이고, 우리 사공어른. 예, 박사님. 우리 사공어른은 천문학을 아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저는 저녁 노을이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좋고, 또 아침 노을이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흐리고, 저는 그런 것은 아는데 천문학은 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아이고, 우리 사공어른 천문학을 모르시다니요. 아이고, 우리 사공어른은 인생의 4분의 2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또 사공어른이 엉거니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했어요. 그래도 이 뱃사공어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배를 열심히 이렇게 저어서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또 이제 이 박사님이 사공어른 하고 또 불렀어요. 예, 박사님, 우리 사공어른은 문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글쎄요, 나는 문짝은 알고 대문은 알고 문지방도 알고 그러는데 저는 문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아이고, 우리 뱃사공어른, 이 좋은 곳에 사시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 사시면서 어떻게 그래 문학을 모르십니까?
아이고, 우리 사공어른은 문학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인생이 4분의 3이 죽은 겁니다. 또 이제 이 뱃사공어른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공어른이 막 노를 저어 가다가 갑자기 배가 쿵 하면서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늘 그 이제 강 가운데 보면은 이 암초가 이렇게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이 뱃사공어른은 늘 잘 피해서 다녔는데 그날 어떻게 배를 노를 저어 가다 보니까 이 배가 암초에 쿵 부딪힌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배 밑바닥에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물이 막 솟아 올라와요. 그래 이제 이 뱃사공어른이 그 박사님에게 박사님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나 어르신 난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 수영을 못하면은 인생의 4분의 4가 죽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 뱃사공어는 강에 훌쩍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박사님이 정말 그 사공어른한테 사공어른 정말 이 아름다운 동네 사시네요.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면서 참 시를 한 번씩 이렇게 읊어보고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공어른의 정말 장점을 알고 사공의 좋은 점을 알아서 그 사공어른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은 그 박사님이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늘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잘난 사람 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성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라는 자신 속에 마음이 다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평스럽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인생의 삶도 불행해지고 인생의 삶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훨씬 잘난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부처님이 되시고 모처님이 되어져서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또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강연을 듣는 중에 뱃사공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마음이 고립되어 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